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등등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행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은 어떻게 볼지가 관건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 출석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시도 안 했고 사용도 안 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알아서 긁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경찰은 과연 이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관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잠시 후에 전문가들의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또 점점점.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또 어떤 기사일까요? 브레이크 없는 환율. 당국이 경고를 했는데도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도 먹히지 않는다. 이게 문제겠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니까 원자재가 부담도 되죠. 수출에도 수입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대처로 또다시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가게들, 일반적인 서민들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줄 이어 부담인 겁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전방위.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한겨레 신문은 어떤 논조를 쓰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전방위, 정치 감사 아니냐라는 의혹을 한겨레 신문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신재생 백신 공수처 감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대목을 두고 한겨레 신문 비판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의심입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감사원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이런 거 하라고 감사원이 있었던 거다. 지난 정부 감사가 안 됐던 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출석. 조선일보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가 출석했을까요? 김혜경 씨가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르면 측근 배 씨, 법인카드 결제, 대리결제, 법인카드 오용,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시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다라는 전망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죠. 5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의원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 받은 것은 잘못했다라면서도 본인과 본인 배우자는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출. 한국일보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뭐가 유출됐다는 건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썼는데 그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냐. 이준석 전 대표가 마치 독재자가 된 것 같다라고 비판했고 당 안쪽에서는 망상이 지나치면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다. 과대망상 아니냐라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확실히 여당 대표가 전직 대표가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건 초유의 상황이긴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에서 이제는 지도부로 선출된 전주의 비대의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용도 지시도 안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사과하긴 했는데 가만히 뜨다 보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논란입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사용도 지시도 안 했다. 제기된 혐의를 김혜경 씨는 부인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꼬리 끊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5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이 물을 게 많았는데 김혜경 씨는 아무 답변을 안 했습니다. 데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성대 배우자 모임의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재명 의원도 정말 몰랐어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소명 어떤 부분 위주로? 오늘 불편하신 점 없어요?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집에서 배달된 샌드위치나 초밥 가족이 먹은 겁니까?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파이팅! 그래서 인정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보고 있는 건 그때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그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갈 그때 광화문에서 긁어진 법인카드의 용도와 혐의, 의혹, 그리고 김혜경 씨 집에 배달된 초밥 10인분의 실체 등등일 겁니다. 김혜경 씨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2주 만에 공소시효 17일 남기고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강요죄 등등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경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경, 이르면 오늘 배모 씨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관측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가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배모 씨가 소위 독박을 쓸 수도 있는 상황. 배모가 알아서 그걸 다 했다. 처음에는 뭐 개인 신용카드로 했다가 그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 취소하고 바꿨다. 법인카드로 긁어놓고 김혜경 씨에게 초밥 12분 등을 배모 씨가 알아서 배달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적인 논리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가 횡령 혐의도 있을 테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가 어제 5시간 동안 주장했던 건 전혀 몰랐다 이겁니까? 일단은 본인은 그렇게 부적절한 거는 있었다라고 사과는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았고 그럼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알아서 다 그러니까 그 배모 씨한테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씌웠다고 할까요? 그런 작전으로 나가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같이 국회의원 부인들과 밥을 먹은 행위는 제가 딱 봤을 때만 해도 최소한 3가지가 걸려요. 광화문 중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긁어졌다는 그것과 네네.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런치 세트라고 하니까 1인당 26,0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4분이 드셨으니까 10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26,000원은 그 정치자금 카드로 썼다라고 하니까 나머지가 78,000원이냐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그런 데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모 씨는 빼도 박도 못하게 법인카드를 쓰도록 한 사람이니까 업무상 배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런 기부행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거 법인카드 써가지고 국회의원 부인들 점심 대접해라 이렇게 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예컨대 본인은 부인해도 배모 씨가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혐의가 인정이 될 테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3월 10일 날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6개월 지나가면 9월 9일 정도에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예. 정치자금법에 보면은 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어야만 한다. 정치 활동만을 위해서 소요되어야만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근데 사적 경비에 얘가 뭐가 있냐면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 경비다. 이렇게 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양자 간에 빼도 박도 못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공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면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로 치환될 가능성이 크고, 아니다 그냥 국회의원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정치자금법으로 치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묘한 상황이, 그러니까 금액은 작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법적으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님, 네. 이재명 의원은 아내가 그 카드를 쓴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입장을 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법인카드를 배모 씨가 긁었다는 건데, 네. 카드를 긁게 지시한 사람은 배모 씨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그 카드에 대금이 쓰인 게 네. 아내잖아요. 그 아내와 함께했던 분들의 식사값이잖아요. 물론 이제 김혜경 씨 본인의 몫은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초급 신분도 결국에는 이제 김혜경 씨에게 배달이 됐는데, 김혜경 씨가 직접 물리적으로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아내가 쓴 건 아니다라는 설명이 과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이재명 의원 측에 좀 반박 더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그 김혜경 여사가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사실 배 씨가 사비를 쓰고 그 사비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결제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분명히 그 비서관한테 나는 사비를 줬고 그 사비로 이제 결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정혁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우리 선거를 위해서 의원의 배우자에게 점심을 대접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이거 잘못 걸리면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점심을 대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사 측에서 나는 사비를 줬고 그 사비로 결제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단 공무원에게 과잉 일전 받은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의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로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가 앞으로 좀 더 나와봐야겠지만 여사 측에서 혹시나 더 억울한 측면이 없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조금이라도 은폐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비를 주고 이제 그걸로 계산을 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카드, 이제 정치자금 카드로 썼다더라. 지금 그런 논리인데, 그런 논리시잖아요. 근데 사비로 준 사실을 인정하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지금 밥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게 후보자를 위해서,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그 공직선거법상 그 교부행위의 지금 두 가지 요건인데요. 거기에다 해당하고, 거기다가 본인의 돈으로 지금 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나온 거로는 이제 5시간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또 경기도 카드, 법인 카드를 좀 유용한 혐의가 좀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조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다음 달 지금 10일이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 7만 8천 원이 과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사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랐다. 이게 사실 손바닥으로 저는 하늘을 가리는 이러한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그 의원 지난 대선 때 그 본인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대장동 게이트 그거의 몸통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친 그러한 좀 하늘 가리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사람의 예. 지인의 도움을 받은 것은 송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정말 이거는 공과사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면이다. 이 경기도 카드의 그런 유형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 뭐 묵시적 승낙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김혜경 여사가. 그리고 뭐 기간, 횟수, 금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5억이 지금 넘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7만 8천 원보다는 이 경기도 카드로 도대체 본인이 먹은 생선 초밥이랄지 아니면 샌드위치 이런 것을 과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 카드를 썼다는 것을 과연 모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공인다운 그러한 변명을 한다고 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사비를 주고 그 국회의원들의 배우자에게 밥을 사줬다. 이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비를 줬다는 것은 본인이 먹은 음식값에 대해서 사비를 줬던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 과잉 의존으로 이 배모 씨가 결제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과정 중에서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비를 줬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값을 대접해라라고 해서 사비를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점심값 정도는 사비를 줘서 결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종합해 보면 배모 씨가 김혜경 씨에게 동석자 3사람의 식사비까지 결제를 하고 이 사실을 숨겼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그 배모 씨에게 속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몰랐어. 네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니네 먹은 거하고 해서 해달라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거. 네. 아니 걔는 26,000원 1인분 따로 할 거야. 그래도 12만 원 안 채워도 되고 네. 걔네가 3명이 먹는 게 26,000원 곱하기 300원. 78,000원. 네네.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3만 원 빼면 니네 4만 원치만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12만 원 미만이 되잖아. 그 얘기야. 알았지? 이것만 그 탈부에서 보면 말씀이시죠. 이재명 의원 측은 자 이걸 봐라라며 저 5급 사무관이 다른 동석자 3사람의 식사를 계산한 거 사실을 김혜경 씨에게 숨겼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렇게 되면 김혜경 씨는 본인 밥 먹은 거는 본인이 계산하고 나머지도 알아서 결제한 줄 알았다라는 거고 본인을 수행을 했던 배모 씨가 민주당 의원의 아내들의 식사비도 계산한 것도 몰랐다. 더군다나 법인카드 결제된 건 더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누가 주도해서 저 점심 자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계산했는지 몰랐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경찰이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이겠군요. 네, 이 얘기 속에서도 굉장히 저 모임에서 동계산한 것에 대한 작전을 이미 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배모 씨가 그 당시에 매우 애매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지점에서 그야말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 3호의 어떤 수행이라든지 뭐 결제 지불에 관여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경기도에서 옷을 벗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도 법인카드를 들고 3호를 수행하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어쨌든 여기서의 관건은 개인적인 모임이냐, 친목 모임이냐, 선거운동이냐 하는데 그 쟁론이 물론 선거 기간이 됐기 때문에 선거운동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 모임이 사적 모임이었다면 우리가 모임할 때 각자 내기로 합시다. 골치 아프니까. 예. 이런 정도 얘기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 12만원을 갖고 나는 이렇게 내고 다른 사람 거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말하자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 우리 측에서 즉 그 김혜경 여사 측에서 지불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근데 봅니다. 이게 예, 잠시만요. 이재명 의원 측은 이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으로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7만 8천 원, 뭐 이 비용 갖고 대선 주자였고 당대표의 배우자를 이렇게 조사하느냐라는 뉘앙스도 깔려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게 많은 조간 신문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선 비단 7만 8천 원으로 이 사건을 폄하할 일은 아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면서 배모 씨가 김혜경 씨에게 배달된 초밥 10인분이나 의약품 대리 처방 등등 과연 그 금액과 그 액수가 얼마만큼의 국고 손실에 해당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라고 경찰 일각에서는 또 맞서고 있습니다. 전재현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7만 8천 원 사건이다라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5시간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 7만 8천 원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장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 카드 대납 사건, 이제 뭐 이걸로 어떤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제 음식을 이제 사 먹고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왜냐하면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요청이 사실 진작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소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추가적인 소환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배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신청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배모 씨가 배모 씨의 조사와 더불어서 또 김혜경 그 여사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7만 8천 원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 나오신 그 3명의 국회의원 부인이 자기 돈으로 계산을 안 했으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나는 몰랐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각자 돈으로 계산을 해야 이게 기부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식사를 한 민주당 현역 의원의 부인분들도 잘 아시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어쨌든 계산을 안 했으면 네. 누군가 계산했다는 건데 이건 문제될 수 있다.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리고 나올 때 예. 계산하는지 안 하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혜경 여사는 최소한 이 3명의 국회의원 부인이 자기 돈으로 계산하지 않은 건 당연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군가가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럼요. 그러면 그게 제3자가 본인의 돈으로 했든지 아니면 제3자가 했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이것은 된다. 밥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모 씨가 어떠한 카드를 썼는데 이게 쟁점이 아니라 여기서의 쟁점은 같이 밥을 먹은 3명의 국회의원 부인이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러한 지금 나오는 내가 몰랐다 이거 가지고 그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윤기 의원님, 이 사안이 이재명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이제 여당이나 경찰이 보고 있는 사안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여당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관점에서 보면 샀어. 배우자들한테 사고 그걸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네. 이거고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대로라면 아니 각자 자기 돈으로 낸 줄 알았는데 배모 씨가 왜 거기서 대신 긁어? 우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 배모 씨가 굉장히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에게 대단히 불리할 수 있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뭐 대단히 불리한 짓을 했다 뭐 이런 자기가 결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결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치인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밥 한 번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런 실수를 굳이 김혜경 여사가 알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혜경 여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먹은 밥값은 사비로 줬고 그것을 대리로
결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 그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정치 보복성이 짙다. 그리고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밥값은 7만 8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찰에서 추산하는 뭐 횡령 금액은 5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아까 돌직구에서 틀어준 우리 CG를 보면 그 내용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법인카드를 긁은 내역도 있지만 렌트 비용도 들어가 있고 배모 씨의 급여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5억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잠깐만 7만 8천 원이 아니네? 5억 원이나 횡령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경찰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거고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게 비춰질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대로라면 결과적으로 배모 씨가 결재한 행동 때문에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오늘 나와요. 네.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 반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하 직원 관리 못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적 깊이 사죄한다. 부당 사용 지시 용인한 적 없는데 고통 겪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되면 김혜경 씨와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아니 배모 씨가 왜 나서서 그 같이 결재하는 바람에 우리 아내가 지금 곤란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배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배모 씨가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군요. 그 핵심 키맨은 배모 씨인 건 맞는데 이게 자꾸 막 헷갈리고들 계세요. 제가 정리를 하면 7만 8천 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공소시효를 놓쳐가지고 경찰이 이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는데 눈에 딱 그 멀뚱멀뚱 눈 뜨고 나가지고 공소시효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판이 커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미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검찰한테 한 열흘 정도 시간 주고 우리는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그 하쇼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송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촉박해가지고 뭐 송치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7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인 부인이 그 접대 대상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부인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선거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누가 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밥 얻어먹고 그냥 집에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멀뚱멀뚱.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하면 제가 제 밥값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거를 김혜경 여사나 배소연 씨, 그 배모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서 이게 그랬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7만 8천 원이 부각되는 거지 7만 8천 원 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조사한 게 아니고 메인 게임은 뭐냐면은 업무상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카드를 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십 번, 막 수백 번 썼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 왜 중요하냐면 배모 씨가 어디 소속이냐면 경기도청의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이거는 시장, 도지사 직계 라인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배 씨, 배사무관한테 법인카드 주고 뭐 한도 없이 마음대로 써 이렇게 지시하지 않고는 배모 씨가 카드를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 카드를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업무상 배임이고 그 뒤에 지사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 저 포함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경찰의 논리는 뭐냐면 배모 씨가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출근도 안 했다 그럼 결국 사모님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임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몇 년 동안 3년 4년 동안의 연봉을 갖다가 다 합치면 이게 5억이 넘는 돈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특가법상에 국고 손실죄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논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건데 이제
그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고요. 경찰이 검찰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검찰이 이걸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건이다 싶으면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오히려 국고손실죄 같은 것들의 주범은 제 생각에는 배모 씨가 스스로 셀프 임용된 게 아니잖아요. 배모 씨를 뭐 별로 그렇게 큰 경력이 없는 사람을 그 사무관이라고 한 아주 높은 직책에다가 도에서 사무관이면 과장급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장급 정도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용한 사람은 셀프 임용된 게 아니고 그 이재명 지사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배모 씨한테도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검찰에서 한 번 정도 더 스크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측은 이 배모 씨가 그 음식 등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줄 몰랐다. 지시도 한 적 없다. 일부는 사비를 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친 이재명계는 보복이다. 비 이재명계는 이게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반응 보시죠. 박찬대 의원, 전대 5일 앞두고 당대표 후보 가지고 소환한다. 정치 보복이다. 박용진 의원, 사법적 의혹들이 기소되면 민주당이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 중심으로 이 상황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험의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공동 발의자는 철험의 소속의 장경태, 황운하,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 정청래, 서영교 등 12명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 한 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 김 여사에 대한 도착증적 행태가 5기 특검하기에 이른 것, 김혜경 수사 물타기, 온갖 낭설로 인격살인하더니 대선 패배 복수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과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렴의 그 의원분들이 좀 더 많은 의원들과 이렇게 공감하고 공론화하고 바로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충분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론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의총 과정이나 또는 의원분들이 공론화하고 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 등은 더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는 공수처라고 하는 공공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견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냥 공수처의 감시 견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공교로운 시점에 김혜경 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시점에 철험의 의원들과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더 나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이든 뭐 특별감찰관이든 그냥 사고치게 냅두는 게 더 재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장동 특검도 안 하면서 웬 김건희 특검이냐, 김혜경 물타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지금 뭐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당내 확실한 당론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약간 뭐 설익은 부분이고, 또 혹은 정확하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말하자면 김건희 씨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여 내는 특검이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좀 더 뭐랄까 정확하게 특검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으로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전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기보다는 당내에서 특검을 두고도 갑론을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특검법 발의는 신중하게 하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뭐 재미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조사 사건에 대한 문제를 현 검찰이 혹은 경찰이
더 빨리 진실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의 조금 더 직설적이고 강력한 그런 발언으로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 건 아니냐라는 기사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멤버를 보면 화려합니다. 박용진,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등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주로 개딸 정당 될까 무섭다, 나치, 독식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나치당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지지해서 히틀러가 총통까지 가고요. 그러면 독일 국민의 잘못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당이 권력을 이렇게 독식해서는 망한다고 보여지고요. 자,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보면 개딸 정당, 나치, 독재, 독식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굉장히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당 내에서 많은 토론들이 일어날 수 좀 더 좋을 법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몇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런 내용 말고도 사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의원들 간의 소통이라도 조금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굉장히 좀 위기감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 전당대회는 끝이 보이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최고위원들로 많이 포진을 되다 보니까 급박하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일컬어 미운 7살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얄밉고 철없는 철부지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왜 미운 7살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과 법사위에서 한 장관이 맞붙었는데 최강욱 의원의 반말과 부적절한 표현 그리고 한 장관의 답변 태도 등등이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 태도만 콕 집어서 미운 7살이다. 자, 그래서 일각에선 한 장관이 미운 7살이면 최강욱 의원은 몇 살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패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때 아닌 뭐 나이 논란 불거질 것 같은데 바로 박흥건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와 오만 방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미운 7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전주현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 지도부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면서 미운 7살 같다라고 하면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한 몇 살 정도로 보십니까? 요새는 미운 7살보단 미운 3살을 더 많이 얘기하죠. 최강욱 의원은 미운 3살이다 그럼. 꼭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운 3살이 요새는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슨 까마귀 고기를 드신 것 같아요. 까마귀 고기요? 왜냐면은 그 전반기 2년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때 나왔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어떻게 야당 의원들을 대했는지를 소설 쓰네. 한번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정말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고 있네. 소설 쓰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대호 의원님이 3번이나 장관님을 부르는데 대답도 안 했던 게 이제 추미애 장관님. 그다음에 또 뭐 저런 사람이 검찰에 있으면 큰일 났다. 사람 몇 명 뭐 죽였다. 죽일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그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무시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뭐 이러한 악감정을 좀 내비쳤던 게 이제 그 전임 장관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버럭 화를 많이 내셨죠. 예. 저한테 특히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전주의 의원에게 제 질의에. 박범계 장관이 그래서, 화를 많이 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제가 물어보기만 하면.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점잖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주의 의원이 물어보기만 하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 법사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아시는 의원님들도 있고요. 또 모르는 의원님들은 그 장면을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 후보 그 청문회 때 뭐 3M, 뭐 이모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정말 코미디화한 게 그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헛발질을 하고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나 정말 제대로 된 질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실력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질의 태도, 답변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구태 정치고 예.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김영주 의원님 조금 뭐랄까 안타까운 점이 아쉬운 점이 사실 야당에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이 정도 지적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논란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항상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가 바로 제기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관의 시행령을 야당이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엔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이 바로 또 제기되고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에 미운 7살 추미애 박범계 전임 장관의 태도가 또 바로 소환되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간에 악순환되고 있고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의 답변과 질의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이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가 갖고 있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법사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또 이건 윤석열 정부 기간에 너무 뜨거운 정치 공방이 됨으로써 통과 못 되는 법안이 너무 많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저런 분위기면 서로 엉뚱한 어떤 정치 공세하다가 실제적으로 민생 법안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지금 한 장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민주당이 질문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고 허점도 있지만 질문에 하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의원들이 봤을 때 한 장관이 스마트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 포인트가 바로 보이겠죠. 최강욱 의원의 질입니까? 하자가 있다는 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다 공격하기보다는 알면서도 넘어감으로써 법사위 분위기를 온화하게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앞에 하자가 보여도 그 하자를 그냥 한 번씩 눈 덮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소탐대실인 게 본인이 똑딱한 걸 보이고 하나하나를 격파시키는 그 재미로 살면 법사위가 계속 공전합니다. 그럼 그것이 뭘 뜻하느냐?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의미한다고. 큰 그림을 봐라.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법사위가 될 경우에 대통령이 아무리 민생 법안, 뭐 예산 이런 얘기해도 법사위가 움직이지 않는 다른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 장관이 봐야 돼요. 근데 한 장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젠틀하게 잘 응대를 한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최강욱 의원의 질의 같은 경우는 하자 수준이 아니라 한 장관 입장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결국 한 장관에게까지 피해본 사실로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이 반말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대기 가해자다라고 주장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원들끼리 싸움하도록 좀 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과 여당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 확전을 장관이 좀 빠지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싸울 게 아니라. 그럼요. 이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또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 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저런 태도에 대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구나.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함부로 하면 안 백이요?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침묵을 했지만 한 장관에 대해서는 미운 7살 같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돌직구 발언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법사위를 만든 건 부적절하다라는 전재수 의원의 소신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이 주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국회 무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임 건의안, 탄핵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동민 법사위 간사,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다각도로 지도부와 상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영기 의원님, 국민들이 보기엔 말이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선출직 국회의원이라지만 국무위원에게 반말하고 막말하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법사위로 고소하는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많은데 이에 대한 자성이나 당 내에서의 해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최강욱 의원의 그런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에서도 논의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 건의가 올라가는 이유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거를 너무 과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걸 또 바로잡으려고 하고 이 바로잡는 과정 중에서 또 한 번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법무부와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민주당은 굉장히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소통도 하고 바꿔나갈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고 방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마지막 민생 법안들이 모두 논의가 되는데 한 장관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느끼니까 이 법사위가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해임 건의나 탄핵 건의 같은 경우에도 장관이랑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과의 감정 싸움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법사위원으로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전주의 법사위원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사위에서 지금 현 상황은 한동훈 장관과 지금 최강욱 의원 요 두 사람 간의 관계지 이로 인해서 법사위의 운영 자체가 차질이 빚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장면은 법사위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예산 결산을 위한 그런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것이고 법사위에서 예산 결산을 위한 반대 토론이랄지 아니면은 현안 질의 다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민생 법안 얘기하시는데 민생 법안은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아니에요.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타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위에서 올라온달지 아니면 국토교통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데는 한 장관이 안 나와요. 법무부 장관이 그 소관 부처에 요새는 차관이 나오거든요. 장차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동훈 장관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런 관계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고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거론이 나왔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어떨까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이 장면 때문에 추진한다면 어떨까요? 최강욱 의원의 질의를 우리가 다 봤어요. 반말과 이렇게 대기 가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에 대한 답변. 근데 민주당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만을 문제 삼아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적일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건 이해하겠는데 국회의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헌법 위반인가 법률 위반인가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선 야당에서 자초한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뭐 손도 좀 덜덜덜 떠는 거 그런 것도 보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관으로서 청문회 처음으로 이제 임했을 때 무지무지하게 긴장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랬는데 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때 뭐 아주 역대급 그러한 그 하자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계속 나올 때에도 그 질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히 뭐 긴장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한동훈 장관이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 왔다가 이제 안 되니까 급 높여가지고 박범계 의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 왔다가 마치 저는 이게 무협지에서 도장 깨기 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장관한테 뭐 미운 7살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당에서 진짜 반성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긴장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뭐 대기님 어쩌니 그런 이야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용주 의원이 앞서서 네. 이제 한 장관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한 장관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조언을 주시자면, 왜냐하면 민주당에 실력 있고 젠틀하고 연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 젠틀하면서도 점잖으면서도 실력 있다라는 평가 받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뭐 무소속 뭐 꼼수 이런 것과 좀 무관하고 최강욱 의원처럼 재판받지 않는 분들 중에서 뭐 예컨대 김영주 의원 같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로 법사위를 좀 바꿔주면, 아니 민주당 지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안 나올 텐데 계속 뭐 최강욱, 김남국 의원들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한 장관만 비판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총체적인 우리 당이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될, 즉 강성 지지자 조국 장관의 팬덤으로부터 연관돼 있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까도 이제 윤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낯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부분인데, 법사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어떤 그 뭐 조국 장관의 뭐 이렇게 굉장히 친위 부대 같은 그런 의원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또 율사 출신이니까 배제해서 다른 데 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법사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그 재판을 받게 되거나 조사를 받게 있거나 흠결이 있어 보이는 분들의 부분을 사보임시키거나 처음부터 구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고, 또 그야말로 민주당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다가 사실은 뭐 대선 후보도 없는 국민의힘에 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본연의 모습에 아예 김빼기 전략으로 해서 하나하나의 법무 행정에 치밀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분위기를 만들어지 격양시켜서 대결해서 도장 깨기에서 다 깨지면 결국은 또 하나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 정리를 잘하고 또 실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이나 뭐 해임권이 카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힘자랑한다. 검수완박대 170석의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서 결국은 일사천리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결국 지방선거의 참패로 또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이나 탄핵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화살은 오롯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권자한테 탄핵 건의하고 해임 건의하는 게 어떻게 힘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사권자께서 결정을 할 것인데 지금 이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법무부의 법안 심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직접 뭐 민생 법안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무부의 오만방자한 태도들은 결국에는 법안 심사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가면은 싸움을 건다라는 느낌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거나 깊게 들어가면 전 정부도 그랬지 않냐라고 사실 싸움을 걸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야죠. 그렇게 처리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해임 처리는 해임이야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시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과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잡을 건 민영배 의원은 무소속이시고요. 지금 복당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하면 또 합의 얘기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강연에서 이거 상표 얘기해도 돼요? 피디님? 스타벅스를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얘기 안 하면 기사가 안 돼서 뭐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걸 언급했을까요? 진실을 규명해서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러는데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즐기세요. 저는 20여 년간 있어서 그걸 잊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그 기쁨 굉장히 큽니다.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모비딕이라는 책, 허머벨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배의 1등 항해사가 스타벅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인 거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I will have no man in my boat, said Starbuck, who is not afraid of a whale. 그거는 용기에 관해서 쓴 말이거든요. 자기 소신을 다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데 언제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필요해요. 제일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뭐냐면 소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 그러면 정말 무서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면 여러분의 소신을 관철할 수 있어요. 그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운영위에서도 야당과 정부 사이에 뜨거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참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사표를 냈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들어오는 분들 숫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하게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도 대통령 이 실은 지금 이제 5번째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을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제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에 대한 공세가 많았습니다. 김대기 실장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현 조강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군요. 네, 그러니까 인사 참사죠, 참사인데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김대기 이제 실장께서는 이제 공개 채용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공개라든지 비공개라든지 그런 채용 절차가 아니고 사적 더 나아가면 김건희 여사와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이 어떤 전문성을 넘어서 작용했던 그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적 채용을 넘어서 이런 전문성을 겸비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경력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매번 공격할 때 내로남불처럼 전 정권도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전 정권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잘못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이번에도 비공개 사적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과 설명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지점이죠. 예,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건진법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건진법사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조심하라는 워닝을 줬다. 누가 했습니까?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건진법사 지금 수사합니까? 수사요? 수사하냐고요? 건진 법사를 수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각 대기업들한테 건진 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이것도 찌라신가요? 전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보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누구한테 보내는 찌라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건진 법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님, 이게 잊을만하면 건진법사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기승전 건진법사로 마무리가 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그 두 사람만 아는 것이고 사실 그가 아니라는 여러 번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사적인 관계들을 추궁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주가 있었다든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든지 내지는 건진법사가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해서 혐의가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진법사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전혀 지금 김대기 실장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건진법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기승전 건진법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영위이니까 조금 더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른바 우리 사적 수주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짚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이런 사실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로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 타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내부에 고강도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라는 보도들이 오늘 많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대통령실부터 짚어보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비서관 행정관급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내보문건 유출 및 외부 인사 부적절 접촉 의혹 등등 10여 명을 조사 중이고 일부 사직을 했다 벌써. 대통령실 감찰 결과 문제 있으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대대적인 기강 잡기에 나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인데 과연 어떤 소식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야 사이에 감사원의 감사가 논란입니다. 감사원이 에너지, 백신, 공수처 등등 전방위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야당에서는 타겟이 문재인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밝힌 건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 등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기조를 튼 것과 관련해서 감사하겠다.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이 왜 지연됐는지를 살펴보겠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한 거 살펴보겠다. 중앙선관위 소쿠리 투표 사태를 보겠다. 연간 감사 일정 대비 10여 개 많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감사, 대통령이든 누구든 고위직도 필요하면 성역 없이 다 부른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데 코로나 대응 감사를 강행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치 방역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이거 따져볼 만하다.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 미국 제약사 모더나 통화 2천만 명 분량 백신 공급 합의, 실제 공급 지연 발생했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그동안 제약사 비밀 유지 조항 이후 백신 계약 수급을 함구했었다. 초기에 왜 이렇게 백신 도입이 늦었냐 라는 것을 좀 감사해 보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문재인 정부 정책 살펴보겠다. 그리고 백신 도입 지연된 것 등등이에요. 네네. 일단 저는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백신의 효과가 뭐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일도 있었잖아요. 무슨 뭐 호위한다 백신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좀 웃긴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팬데믹 비슷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탈원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신재생 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뭐냐면은 신에너지, 뉴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도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탈원전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은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뭐 화력이나 가스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을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된다. 이게 신에너지고 그다음 재생에너지는 뭐냐면은 태양광이나 폐기물 같은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에너지원을 창출하자고 하는 게 이게 재생에너지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탈원전 정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고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번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든지 이러한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딩이 지금 대통령이든 누구든 고위직도 필요 없이 부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저렇게까지 긴장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긴 사실합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의 서재영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그 역할 자체가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지 산하 기관이 어떤 그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을 못했거나 좀 이제 비판할 대목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걸 시스템화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 있어서 전 정부라든지 뭐 문재인 정부의 역접 사업도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긴 한데 이 오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또 보면 계속 민생 얘기하면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우리가 정쟁의 논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의 어떤 경영 기획, 감사 기획이 되게 부적절하다. 저희가 물론 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민생, 특히 이제 시의적설했을 때는 이제 다가오는 국회 때는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굉장히 문제 삼았던 게 세수가 400조인데 5조, 6조가 아니고 세수 예측이 50조, 60조를 매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재부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감췄는지 아니면 무능력해서 이런 오차가 1, 2%나 많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특히 요즘에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게 국민대하고 교육부 쪽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학력, 논문, 표절 의혹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 게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경질된 의미에서도 이런 부분 또 동시에 균형감 있게 해준다면 이런 논쟁이 없을 텐데 전 정권의 역적 사업만을 계속 수사하다 보니 성력은 없는데 혹시 이제 진영의 어떤 그 구분이 있지 않냐는 그걸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그 균형감 있게 좀 다른 이슈들도 다뤄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감사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역점 사업에 대한 감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기조는 이렇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 기강이라고 있는 큰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재정 지출 전반에 관한 누수, 낭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재무 전반에 관한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지금 감사원이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뭐 백신부터 해서 그동안 우리가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 하나를 잡아서 이것이 문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표적 감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신군부 라는 표현을 써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군부 독재라는 의미겠죠.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군부가 수립한 자필 탄원서 파문.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 한번 보시죠. 자필 탄원서인데 사태 주도한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에 비유하는 겁니다.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직 물러나면 징계 수사 절차 정리와 대통령 특사하도록 중지하겠다는 제안도 받았다라는 주장도 자필 탄원서에 썼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군부 독재에 빗댄 게 이번 한 번만은 아닙니다. 비단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전직 대표가 여당 출신 대통령을 향해서 신군부 독재자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근원적으로 본인의 당대표 직에서 해임된 것인데 전두환까지 나간 것, 신군부까지 나간 것 어떻게 보세요? 과도하죠. 과도하고 지금 이분이 자기가 어떤 뭐 신화의 주인공, 만화의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발언 중에는 이제 막시무스 과거에 3세기 때 원론의 공정 황제로 있다가 권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제 그런 이제 처신으로 보고 특히 신군부 절대자 이런 호칭을 했다는 것은 본인은 민주화 세력인데 이제 실제로 신군부에 의해서 퇴위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또 갈라치기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김기현 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까지를 복지부동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특사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예. 본인이 우크라이나 갔다 왔을 때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본인이 특사를 얘기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특사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앙금이 남아 있는 거지. 내가 물러났으면 특사로 보내줬을 텐데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 갈 때 특사도 안 시켜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속으로는 부글부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쫓겨 나왔는가. 따라서 윤리부터 모두가 다 본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본다. 이제 그런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전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신군부, 독재, 비상선포권을 더 확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들 가운데선 상상이지 않지만 그건 망상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김기현, 상상이지 않지만 망상된다.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다. 과대망상 같다. 이런 비판인 거죠. 홍준표 시장,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행태는 지금 구질구질하다.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 된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독재자는 이준석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된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자, 일단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 법적인 것부터 한번 좀 물어보고, 자, 당내 상황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윤석 전 대표가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황이고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쓴 건데 네네. 과연 이 탄원서가 얼마나 윤석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효과가 있을지 저 탄원서가 궁금하고, 네네. 두 번째는 이준 대표의 이제 주장인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저 사람은 절대자고 절대자에 의해서 당의 비상 상황이 주도됐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본인을 징계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심지어 본인이 지명한 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과정도 다 절대자가 주도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물론 근거는 없어요. 나를 당대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이 저 절대자는 신군부는 더 계엄권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가고 있는데 역시 근거는 없어요. 이게 법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탄원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에 맞으면 그에 따른 효과를 내주는 게 이게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그 가처분을 봤더니 세 가지를 했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첫 번째가 8월 2일 날 전국위 효력 정지 가처분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들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지, 그냥 이게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판사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신군부 운운한 거는 그야말로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신군부가 있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대학 다녔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등치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자라고 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독재자는 무슨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그러한 권력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여당이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탄원서가 별 효력 없다? 네네. 이준석 전 대표의 자기 주장이다.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억울하니까 그냥 한마디 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판결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당 지도부였잖아요. 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신군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매워요. 요새는. 그러니까 원래도 이준석 대표는 캡사이신 한 3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매운말이 계속 하는데 요새는 한 5방울, 6방울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영상 화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엄 확대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군부, 계엄 확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매운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매운 말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 누군가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 이준석 대표가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 발현되는 절차적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굉장히 포효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쟁만 남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방만 남게 돼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원 당규를 다소 어색하게 그리고 매끄럽지 않게 고쳐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는 절차들을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선을
좁혀주신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매운 단어들이 언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탄원서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죠. 예. 어쩌다 보니까 공개가 된 것이고 네.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과정인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어쨌든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할 부분, 정치적으로 또 싸워야 될 부분 싸워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 계속 메워지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맛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식 적절치 않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탄원서를 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유출해놓고 셀프 격행하는 걸 보니 국민의힘이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고 고의 유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 전문 그대로 올립니다. 라며 본인이 전문을 올렸습니다. 서재현 의원 어떻게 봅니까? 신군부, 독재자, 계엄령을 확대할 거다. 사실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하기 힘든 발언들을 네. 여당 대표에 비해서 지금 매일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방송에서 이제 신군부라고 했었으면 아마 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도 이슈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약간 동조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캡사이신 뭐 5방울 하는데 이제 보면은 저도 글자를 한번 봤어요. 내용을 그 속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꼭 싸워 이겨야겠다. 그래서 비유도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의 장점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비유가 굉장히 시적절해야지만 그게 비유로서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되게 뛰어넘지 않습니까? 신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도 스스로 절대자를 비판하지만 스스로가 절대자처럼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 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떤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 주면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개혁, 정책 대결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 여당 입장에서도 이런 논쟁을 계속한다면은 여당도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당연히 예산 시비 때도 예를 들어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매번 질문하면 또 저런 질문으로 또 이제 논쟁이 흐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당 입장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종전이 안 되면 휴전이라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이 탄원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뭐 오늘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시기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걸까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익명의 인터뷰도 동아일보 기자에게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성을 잃은 이 전 대표. 이게 지금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라고 봐도 되겠나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뻔히 이준석 대표의 패턴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나하고 말 걸어오는 사람은 엎어치기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해내는 순간 끝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 섞지 말라.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관련된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